좌표 평균 위에 세 점 ABC에 대하여 두 점 AB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A는 0,A니까 움직입니다. 이건 이 0,A를 보면 0,A구나 하면 안 돼요. A는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구나 라고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지어 Y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럼 0,-1부터 0,2까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예. 그리고 B의 좌표는 확정입니다. 3,0이고요. 삼각형 ABC는 AC하고 BC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렇군요. 이때 OC의 길이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다. 그래요. 상황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제가 표시한 여기가요. 네. 지금 뭐냐면 A가 움직이는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2인 거죠. 무슨 말 이해되니 친구들? 네, 요 위에 어딘가에 A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아무데나 잡아보죠. A가 이런 데 있다고 할게요. 0,A. 근데 얘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2를 잡아놨네 내가. 천재인가? 네. 2를 잡으려는 마음은 딱히 없었는데 딱 그 2의 위치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B가 있어요. 3,0. 얘의 뜻이 뭘까? AC는 BC인 직각 이등변이다 라는 말은 C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선분의 이등분선의 작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맞잖아? 그러면 이 위에 이제 점을 잡으면 C가 되는 거니까 C는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안 많이? 맞죠? 예, C는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직각 이등변이라며 그냥 이등변이 아니고 그러면 이루는 각도가 90도야 되니까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점이면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것 같은데요? 원주가 90도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면 이런 원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사실 이 원은 크기가 계속 바뀌어요. 이게 이등분이 존나 아니었나 보네. 예. 오늘 그려보니까 되게 좀 어색한데? 그러지 않아요? 한 요 정도 해야 좀 덜 어색한 느낌이냐, 아가들?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C는 이쪽 방향에 하나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쪽 방향에도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C를 C1, 이쪽에 있는 C를 C2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상황은 여기 다 같습니다.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가 어렵냐면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점 A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석하셔야 돼요. 자, 점 A가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친구들.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원 크기 자체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 크기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 C1이 점점 O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동의하세요? 동의하겠어? 네, 동의를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진짜 2까지 갔다고 쳐보면 얘가 이제 새로운 빗변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얘가 새로운 원이 되는 거고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일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생각 머릿속에 해야 되니까 힘들다 이거지. 그리고 이런 수직 이등분선을 통과하니까 좀 대충 그렸어요. 지울 거라서 알겠죠? 예. 이랬을 때 여기 이 점이 C1에 해당하겠죠. 바뀐 C1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O에서 더 멀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본 김에 C2도 봐볼까요? C2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원점에 더 가까워지네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예. 아, 점 A를 위쪽으로 올리니까 C1은 원점에서 멀어지고 C2는 원점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바로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가 2일 때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나옵니다. 맞잖아. 왜냐면 C는 C1도 될 수 있고 C2도 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렸을 때는 우리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만약에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걸 이쪽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내리게 되면 새로운 원은 이렇게 발생하겠죠. 대충 그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여기가 C1, 여기가 C2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최대 최소가 될 수 없나요? 이때는 그림이 제가 지금 이제 A 0,A를 처음 잡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잡았는데 대충 1,0 정도 잡혔잖아요. 이거랑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 거리도 가장 가까운 거리도 같은 거죠. 그죠? 방금 직접 그렸던 그림은 뭐였냐면 위에 있는 그림보다 먼 거리도 더 멀었고 가까운 거리도 더 멀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가 최대 혹은 최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됐니? 사실은 얘는 이러한 대칭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범위의 제한을 이렇게 둔 거예요. 마이부터 2까지. 마이부터 2까지라고 했으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최대랑 최소가 나오고 A가 2일 때도 최대랑 최소가 나오는 거죠. 그림 자체가 X축의 대칭이 되니까. 이해하겠니?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이제 원 직접 그리고 다 보여주면서 하니까 이제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순수하게 니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어야 되잖아. 니네가 원을 희미하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마음같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그림을 잘 관찰해서 A가 2일 때 최대도 발생하고 최소도 발생한다 라는 거를 생각해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A는 0,2가 되는 상태죠. B는 3,0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점을 편의상 D라고 잡을게요. 왜냐면 C1, C2를 구하는데 이 D가 굉장히 편리하거든. 왜냐면 이 D라는 점을 잡아보면 이 수직 조건 때문에 얘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지 친구들? A가 이제 0,2였을 때요. 2분의 3 아닌가? 맞아요?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C1을 구할 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D고 여기가 2고 여기가 B를 얘기하는 거예요. 2대 3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13이 될 거 아니야. 이때 여기에 C1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이런 삼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0,2가 되었을 때요. 0,2가 되었을 때. 근데 실제로 A가 0,2가 되었을 때 이 원의 지름은 루트 13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일 거니까 여기를 2분의 루트 13, 여기를 2분의 3, 여기를 1로 보시면 실제 길이가 되겠네요. 그죠? B가 아니고. 다시 바꿀게요, 그냥. 여기가 2분의 루트 13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2분의 3, 여기를 1이라고 보면 될 거거든. D가 지금 2분의 3,1이잖아. 그러니까 2는 2분의 5,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같은 이유로 최소값을 구하는 이 C2의 위치 있죠? 2라고 쓰면 안 되고 C1이라고 써야 되는데 C1이요. 그 다음에 C2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아니 그냥 2분의 1이요? 죄송합니다. 1만 빼야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최대값은 이 기울기 원점과 기울기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분의 5 루트 2 하시면 되고 최소값은 2분의 루트 2 하시면 됩니다. 최대최소의 b는 5가 되겠네요. 얘는 좀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내신 시험지를 많이 풀잖아요. 내신 시험에 이 문제를 넣는 학교가 참 많아. 왜 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생각에는 충분히 쉽다라고 느껴서 넣은 건 아닌 것 같고 학교에 사용하는 부교재에 이 문제가 있었고 부교재에서 낸다라고 말하고 본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픽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넘어가 되겠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3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17,0, 5,12, 5,5가 있고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서로 다른 세 점.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가 손으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원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원이 그 부정확한 상황에서 위치 관계를 해석하려면 실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문제의 실제 의도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그림이 완전 정확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앞에 문제처럼 막 대놓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거 확실히 안 만난다. 이럴 수 있잖아. 만날 가능성이 진짜 아예 없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좀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계산이 필요할 수 있거든. 안 돼. 받치면 안 된다고. 받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계산을 좀 해서 알아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봐보죠. 이거는 이제 저는 실제로 원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비율이 좀 맞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그려볼게요. 5,10이라고요. 더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아마 얘가 이제 얘기하는 상황은 이런 그림인 건데 여기가 원점이 있고 B 5,12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 17,0을 준 건 그래도 문제 난이도를 낮춰주려고 직각이동면 붙여놓은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대 12 대 13 하나 주고 그 다음에 12 대 12 이렇게 준 거죠. 예, 이렇게 준 상황이고 여기 수선입니다. 그럼 여기는 5,0이겠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점은 아니에요. 예, 문제에서는 5, A, B를 얘기했고 C는 5,5라고 했으니까 5,5는 한 이쯤 있을 겁니다. 여기가 C 5,5의 위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율을 맞춰서 그린 이유는 그냥 니네 보기 좋으라 그런 거고 실제로 니네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비율이 하나 안 맞을 거 아니야. 안 맞을 거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안 만나네? 만나네?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좀 애매한 부분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OAB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언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까? 라는 건데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렇게 접할 때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애매한 거지. 왜냐면 이쪽은 대충 그려도 존나 가까워. 사실 이제 이것도 그림 그려보려면 그려볼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애매한 건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누가 가깝냐 이거잖아. 맞잖아. 근데 내가 오른쪽을 좀 쉽게 줬다 그랬지. 이 거리는 여기 45도를 이용하면 얘가 7이니까 루트 2분의 7일 거 아니야. 여기 지금 5고 맞아요. 맞잖아. 예. 제곱해서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2분의 49하고 25요. 진짜 존나 애매하잖아. 2분의 52, 25잖아. 야, 2분의 49가 좀 더 가깝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 너네가 원을 접하는 걸 떠올릴 텐데 세개 때문에 얘가 너네가 원을 대충 그리면 어디에 접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접하고 요 아래쪽에는 접하지 않아.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손으로 그리면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잖아. 없으니까 그림 다 그려서 확인해라. 근데 이쪽을 거리를 잴 정도면 아이고 이쪽에 거리를 잴 정도면 진짜 미술의 기초 소양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떻게 원을 그려야 저쪽에 거리를 잴지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두 개만 재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재봤죠. 직각이등변 이용해 재봤어요. 재보니까 저쪽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R은 루트 2분의 7이에요. 이것들 다 곱해야 돼요. 이제 또 뭐가 나오는 거 봐야죠. 자, 여기서 원의 크기를 더 키워서 여전히 3개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의 크기를 더 키우는데 여전히 3개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 삼각형과 만나는 게요. 이것도 여기서 이제 원을 더 키워 나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를 대충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 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교점이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더 키우다 보면 B든 O든 뭐가 벗어날 텐데 B가 먼저 벗어나나 O가 먼저 벗어나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이러면 3개고 이래도 3개인데 O가 먼저 벗어나는지 B가 먼저 벗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뭘 해봐야 되냐면 또 거리를 재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5까지의 거리를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5로 뒤죠. 이해되잖아? B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7입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이것도 진짜 애매하잖아. 49하고 제곱하면 5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대중으로는 계량이 불가능한 수치를 일부러 준 거지. 일부러 준 거고 5루트 2가 더 멀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순간 B는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잘 그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점을 지나는 순간 B는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점이 3개인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R은 얼마냐면 5루트 2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없겠죠.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2개가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없어지는 거죠. 네. 따라서 R의 곱은 얼마냐면 35다. 이렇게 이제 비율 맞춰서 툴 가지고 그림 그려서 풀면 엄청 쉬운 문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고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간주했을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손으로 대충 그려보고 여기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숫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게끔 줍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수학도 가시면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 뭐 원을 점점 키워가지고 불연속이 되는 지점 찾으라고 하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거기서도 거의 다 재서 확인하셔야지.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쯤 이러고 있으면 다 죄다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얘는 문제 사이즈가 크니까 이쪽에 좀 열어볼게요. 함수 fx가 있는데 이참수예요. 6을 기준으로 쪼개진 이참수고 2,17하고 뭐 8,5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맞잖아. 그림 그려보자고.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못 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여기 6이라고 하고 여기 x는 6입니다. 그리고 2,17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위로 볼록인 아이가 2,17을 꼭지점을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0 대입해 보시면 6 대입해 보시면 이게 6,9를 지날 거예요. 아래 것도 6,9를 지나죠? 예. 그럼 연결되는데 아래 거는 폭이 좀 더 좁아요. 여기가 8,5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얘가 지금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얘를 그려놓고 문제를 바라봐야겠죠. 뭐라고 했냐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중심이 t,ft니까 원의 중심이 내가 지금 방금 그린 곡선 위를 움직이는구나. 이 곡선 위를 움직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t다. 반지름의 길이가 t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x좌표가 곧 반지름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맞잖아. 맞다. x좌표가 곧 반지름이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x좌표가 반지름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원은 y축하고 접한다고 볼 수 있는데 y축이 딱 상관이 있는지는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k에 대하여 원 c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함수 gt라고 할 때 y는 k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튼 원이 y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함수 gt라고 했는데 g2가 1이 됐어요. g2가 1이라는 말은 2, 사실 17이죠. 이놈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은 y는 k와 접한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위쪽으로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y는 k가 있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그냥 지울 거라 대충 그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k로 가능한 것은 17에서 이만큼 올라간 19 아니면 17에서 이만큼 내려온 15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해서 k는 어차피 15 아니면 19구나 라는 걸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G4는 2고 G4 2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2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수의 관점이니까 무슨 G4가 2분의 1이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G4는 Y는 4랑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G6은 Y는 6하고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그러니까 Y는 6이 아니구나. G4는 4,F4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4인 원이 Y는 15 혹은 Y는 19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G6은 6,F6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6인 원이 Y는 15 혹은 Y는 19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K가 19였다고 해봐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얘가 19였다고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바로 G4를 언급하고 있는데 G4라는 건 4, 얼마니까 저기다 4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4, 얼마를 지나냐면 여기 좀 지워볼게요. 예. 얘가 4면 이 정도 될 텐데 4, y 4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5 나와요? 그쵸? 얘가 4, 15를 지나고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어서 얘랑 만나는 게 한 개예요. 한 개. 이게 1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G6은 6,9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는 반지름이 6인데 거리가 10이거든? 제가 두 개가 나오겠니? 0개예요. 1 곱하기 0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생각해 보시면 뭘 깨닫게 되냐면 19가 안 되고 15가 답이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K는 15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9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Y는 15만 좀 그려놓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Y는 15를 그립니다. 그러면 G4는 어차피 두 개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얘가 확실히 2네요 이제. 맞잖아. 4,15가 원의 중심인데 당연히 두 개에서 만나겠지. 그지? 그 다음에 6,9 9하고 15의 차가 딱 6이니까 얘 접하죠. 얘가 1이 되니까 이제 K가 15라는 확신을 얻는 거죠. 여기까지 하셨죠? 네. 자, 다음 알파 마이너스 비타 알파까지 이런 t를 관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간의 길이 2만큼만 관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관찰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는 2를 만족하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이다. GT가 1하는 건 원하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거든. T, FT가 원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Y는 15하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죠. 맞잖아? 네. 이걸 해석을 하면 이 GT는 2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X 좌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y는 15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t, ft가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은 사실 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t와 15의 차가 t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잖아. 이해하시겠죠? ft와 15의 차가 t보다 작다.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냐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이니까 왼쪽부터 시작할 필요 없는 거야. 최대한 멀리 벗어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한 멀리 벗어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데 있는 거 아니냐? t, ft가 저 위에 있는 상황 얘기해야지. 우리는 t값을 제일 큰 걸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거의 뒤로 가면 이렇게 y축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기 때문에 반지름은 별로 커지지 않는데 위로만 올라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랑 더 이상 두 점에서 못 만나는 순간이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지 또 앞에서부터 막 문제를 풀고 계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식을 써서 t-8의 제곱 플러스 5 이게 지금 ft잖아요. 차는 그냥 여기서 15를 빼면 돼요. 그리고 이게 t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ft와 15의 차가 t보다 작다. 근데 왜 차를 구하는데 절대값 안 씌우나요? 씌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최대값 구하고 있으니까 ft는 무조건 15보다 위에 있을 거거든요. 알겠어요? 이걸 정리해 보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7t 그리고 플러스 5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거든요.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오른쪽 끝값만 구하면 되죠. 그 내공식을 구해보면 2분의 17 더하기 루트 73이 나옵니다. 이해하겠니? 알파의 최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t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면 안 되지. 작다 돼야죠. 같으면 안 되죠. 작다인데.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알파라는 건 t의 오른쪽 끝에 등호가 안 들어가는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90 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고1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려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수트 이상 과정 가면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것만 잘 넘기면 수학이 괜찮아지나? 아니 전혀 안 괜찮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혀 안 괜찮고 이게 흥미로울수록 2, 3학년 수학을 잘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싫을수록 2, 3학년 가면 수학 못 하시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흥미를 가져보려고 해야 돼요. 오 재밌네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야지. 씨발 이건 또 뭐야 막 이러고 있으면 갈수록 수학이 힘든 거지. 물론 이거 보자마자 막 졸라 흥미롭다 이런 거 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고 대부분 졸라 싫어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개 복잡하네 이런 걸 나한테 하라고 이런 반응이 보이는 게 정상인데 하다 보면 다 합니다. 하다 보면 다 해요. 제가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A라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수학을 너무 싫어서 막 너무 어렵다고 막 이러고 징징거리고 막 이러면서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걔가 3학년이 됐다고 쳐. 근데 걔가 3학년이 됐잖아? 그 징징거리는 와중에 이런 문제를 잘 풀는 상태가 되거든? 그럼 2년간 걔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냐? 아무 변화 없었어. 머리가 좋아졌냐? 아니? 그냥 태도만 바뀐 거지. 고3인데 이것도 못 풀면 되겠냐? 그리고 문제를 펼치면 이런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본인이 이런 능력을 획득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 그 시기를 2년만 앞당기면 내신을 빠방하게 챙기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나중에 깨달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그때 가서 죽을 똥 살 똥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해. 어차피 해야 될 대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나마 좀 즐겁게 해보려면 이게 좀 흥미로운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알겠죠? 지나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처음 보면 나는 못하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괜찮아. 하지만 당신은 2년 뒤에 아무렇지 않게 이걸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지금 즉시 하시라고. 2년 뒤에 하지 말고. 알았니? 65번도 봐볼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직선 보실 때 뭐 보셔야 돼요? 1,1을 지나는 직선에 m에 관계없이 1,1. 그러니까 1,1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직선에 관한 이야기예요. 관한 이야기고.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PQ와 호 PQ를 둘러싸인 도형 중 넓이가 작은 도형의 넓이를 S1, 큰 도형의 넓이를 S2, S1, S2 만족하는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안 주고 지금 말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고요. 이 정도 원의 크기가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그 원의 반지름이 1이어서 여기 이 점이 P예요. 1,1. 일단 1,1이라고 써놓을게요. 아직 P인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 직선이 1,1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회전하는 상태니까 만약에 내가 저 직선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할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겁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럼 원하고 만나는 점은 무조건 1,1이 되니까 얘 그냥 P라고 봐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지 않냐? 맞아요? 예. 얘를 Q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 맞아. 예. 이런 상태고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도형 예. 넓이가 작은 도형의 넓이가 S.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게 S1인 거죠. 맞잖아. 호라는 게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여기가 S2인 거지. 맞잖아. 그렇지 않냐? 아닌가?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넓이가 작은 도형의 넓이를 S1. 작은 것만 얘기하는구나. S2는 아니에요. 여기 S1이에요. 예. 그리고 선분 OQ와 그 다음에 호 OQ. OQ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필요하네요. 여기가 S2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럼 넓이가 조금 안 같으니까 살짝만 수정할까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예. 조금만 안 같으니까. 예.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요 정도. 이러면 여기가 OQ 또 안 맞네. 요 정도만 내려볼까? 자, 이번에 안 맞으면 맞는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아쉽다. 요만큼만 올까? 하여튼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대충 갖게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알겠죠? 예. 이러면 여기가 P, 여기가 Q고,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인데, 두 개가 같아 보이게 하려고 얘를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실제로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 아니죠. 이 OP를 그어보면, OP의 수직 이등분선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맞아? 예. 이 OP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Q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엔 그 생각 못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다시 그려볼게,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같은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다 이거지. 잡혀라. 안 잡히네? 잡혀. 여기다 이거예요. 실제 같아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제가 저 Q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했을 때 둘이 같잖아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아니 선생님 그럼 여기도 Q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Q1, Q2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제가 긋잖아요. 그럼 겁나 작긴 한데
여기가 S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때 여기 이렇게 O하고 Q2를 이으면 마찬가지로 S2랑 면적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 Q라는 게 이렇게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예. 자, 그럼 Q1, Q2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해볼까? Q1, Q2 정점입니다. 내 맘대로 정할 수 없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과 원의 교점 아닙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알면 참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넓이 갖게 해보려 하다 보면 이거 선대칭이어야 되니까 이거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 맞잖아. 그래서 선분 OP와 OP의 수직 이등분선과 원의 교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 문제 좀 약간 독특한데, 원이 지금 얘잖아요?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이 2분의 1, 2분의 1을 지날 거 아니야. 아니야, 맞니? y는 마이너스 x고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니까 더하기 1이거든. 맞잖아. 이 점의 좌표가 P의 중점이라, OP의 중점이라서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그치?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원 나오게 되면 연립해서 푸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얘는 연립해서 풀었을 때 좌표가 좀 손쉽게 얻어지거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입해서 그냥 정리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를 연립하잖아요. 연립하게 되면 Q1을 구할게요. Q1은 x좌표가 대입해보세요. 뭐 나와요? 2x제곱 1 나오잖아요.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럼 y좌표는 루트 2분의 1 더하기 1일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니? 예. 따라서 이 기울기 중에 하나를 찾죠. Q1을 찾았으니까 이걸 제가 기울기를 M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M1의 값은 원점과 열 사이 기울기니까, 귀찮네. M1. 근데 M1은 또 얘랑 수직이어야 되죠. 1,2라고 Q1 사이 기울기 구해야겠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M1은 1,1과의 기울기를 구하니까 1 플러스 루트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분모 분자의 루트 2 곱하고 정리하시면 이거죠. 유리화하시면 얘예요. 얘가 M1이야. 맞잖아. M2는 안 구해도 돼. 여기 수직이어서. 알겠지? 예. 그래서 M2는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루트 2 더하기 1이겠네요. 그러면 M1과 M2의 합은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버렸어?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다고? 남은 원 내용하고 도형이 이동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도형이 이동 최대한 풀어오세요. 알겠죠?